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경제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환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무역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무역 말고 환율이라는 지수도 이제 국제 경제에서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일지 오늘 한번 처음부터 배워봅시다. 일단 146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환전을 하는 거, 뭐 달러, 엔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환율을 제일 많이 접할 때가 여행 갈 때가 아닐까 싶어요. 뭐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다들 하나쯤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가 있지 않나요? 네, 선생님은 스위스를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직 안 가봤는데 물가가 참 비싸다고 하는데 되게 자연 풍경이 예뻐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환율을 고려를 하는데 왜 고려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미국 여행을 가는데 돈을 많이 모아서 1,000만 원 정도를 들고 한 달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1,000만 원을 이제 환전을 해서 여행에서 쓸 겁니다. 네,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환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만약에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 이렇게 달러 환율을 씁니다. 1,000원이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을 환전을 하면 환율 1,000원의 환율로 1,000만 원을 환전을 한다면 1,000만 원은 10,000달러가 됩니다. 근데 환율이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대략 8,333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10,000달러 혹은 8,000달러 이렇게 다른 금액의 달러로 가지고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대략 한 6에서 700달러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거의 6, 7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가도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 나는 돈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환율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쪽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을 알기 위해서 외환시장이란 말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일단 살펴볼게요. 외화라고 하면 뭐 외국 화폐의 줄임말일까요? 외국 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환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외국 화폐를 포함을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 화폐의 가치를 지니는 뭐 수표, 어음, 예금 등 그러니까 외화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을 외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외국 화폐가 될 수 있는 것들, 외국 화폐의 가치들을 외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환율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외환 시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외환 시장은 각국의 화폐 등 외환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시장을 말을 해요. 이런 외화가 거래되는 곳에서 환율이라는 외화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시장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이 있다고 칩시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뭔가 수출, 무역, 우리가 배웠던 무역이 일어난다면 거래가 일어나게 되겠죠.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으로 갤럭시 S를 판매를 해요. 그럼 수출을 하는 거겠죠. 미국에다가 스마트폰을 팔게 되면은 미국에 팔고 그 돈을 받게 되겠죠. 그 돈을 뭘로 받을 거예요? 달러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생기게 되고 그럼 달러를 얻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그 달러를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어쨌든 우리나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달러 공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이폰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사와요. 그거는 바로 수입이겠죠? 네. 이런 수입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미국에 주는 게 될 거예요. 달러로 미국에 돈을 주고 아이폰을 수입해 오는 거겠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 거죠. 달러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해외랑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외국 물건은 우리가 달러로 사야 하고 외국의 물건을 팔면 달러로 받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서 외환시장이라는 곳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외환시장이었어요. 예, 달러, 뭔가 외화의 수요 공급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환율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 환율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환율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해요. 두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 이것을 환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율은 외국 화폐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가격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환율의 바로 표시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1달러에 원은 이렇게 써요. 1000원이다 라고 하면 외국 화폐 한 단위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다. 요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1000원을 달러로 나눈 것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1000달러분의 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뭐 대부분 이런 표시를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달러 환율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환율이 있을 때 이제 뭔지 알겠죠? 외국 돈이랑 우리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환율이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1달러에 1000원이라는 환율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1000달러분의 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환율이 상승한 거는 요 1000이라는 숫자가 커진 것이 당연히 환율이 상승한다 라고 말을 하겠죠. 네, 그랬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이 됐다. 그럼 환율이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1200달러분의 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랬을 때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원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이에요. 우리나라 1000원, 2000원, 만원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원화는 우리나라 돈인데 우리나라 화폐인데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 이제 같은 말로 원화 약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 평가 절하라고 쓰일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건 이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죠. 근데 환율이 상승하고 나니까 1달러를 사려면 1200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원으로 이제 1달러를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1000원으로 1달러를 못 사죠. 아주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1달러도 안 되고 뭐 0.9달러 정도밖에 구매를 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환율이 1000원일 때 아이폰이 100달러라고 해봅시다. 그럼 10만 원이 있으면 아이폰 너무 싼데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우리 서울의 어떤 호텔 뷔페에 가면은 랍스타 무한 리필 가격이
100달러예요. 그러니까 대충 10만 원의 뷔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10만 원이면 100달러짜리 랍스타 뷔페다 라고 하면 요 경우에는 우리가 10만 원이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환율이 올랐어요. 그럼 그 가게에 가서 똑같이 10만 원을 들고 가면은 이 100만 원짜리 뷔페 100달러짜리 뷔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겠죠. 그래서 우리 1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이 상승을 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돼요. 알겠나요? 그런 진짜 뷔페가 있어요. 라센는가?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안 받고 환율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딱 100달러의 가격을 받아요. 그러면은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우리가 10만 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점심 식사를 환율이 올랐을 때는 12만 원이나 있어야 점심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10만 원의 가치가 작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럼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를 볼게요. 환율 하락은 마찬가지로 이 1,000원이라는 숫자가 작아진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1달러에 800원을 한다 라고 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800달러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는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 반대로 원화가 강세인 경우를 말을 하고 비슷한 말로 평가 절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평가절하랑 평가절상은 엄밀하게 따지면 맞지 않는 말인데 뭐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간혹 쓰기도 해서 그냥 비슷한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강세,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럼 우리 호텔 뷔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달러짜리 뷔페가 있는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만 원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환율이 800원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8만 원으로 그 뷔페 식사를 하고 2만 원이나 돈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럼 뭐 커피도 한 몇 잔 마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가치가 점심 식사 플러스 커피까지로 늘어나게 됐죠. 우리가 10만 원으로 달러에 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원화가 강세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여기 148쪽 개념 자료실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바로 빅맥 지수입니다. 빅맥 지수라는 걸 구해 볼게요. 이건 무엇이냐? 빅맥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뭐 다른 버거들은 막 바뀌고 하지만 빅맥이라는 그 맥도널드의 하나의 상품은 품질이 되게 같고 똑같은 걸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많이 거래되는 그런 햄버거여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누가 있냐? 1986년이면 엄청 옛날이네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뭔가 환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빅맥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요. 왜 했냐? 취지가 뭐였냐면요. 여러 글씨를 이렇게 못 쓰죠? 까만색으로 다 쓸게요. 취지가 무엇이냐면 여러 국가들의 환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점검처럼 보이나요? 점검. 그러니까 환율이 막 이 나라 저 나라 있잖아요. 근데 그 환율이
과연 적정 수준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 중에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모든 나라에서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규격에 뭐 11cm인가요? 똑같은 규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또 거래도 많이 되기 때문에 요 물건으로 환율을 평가해보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맥 가격이 4달러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빅맥 가격은 4,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 세 가지 상황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달러당 900원일 때, 그리고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마지막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일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빅맥 지수를 구해 볼게요. 어떻게 빅맥 지수를 구하는 거냐면 한국의 빅맥 지수. 빅맥 지수 별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을 그냥 달러로 표시를 해 본 거예요. 그럼 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1달러에 1,000원이다. 이 환율 1,000원의 환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빅맥이 4,000원이라면 미국 가격, 그러니까 달러 가격으로 1,000원에 1달러. 그럼 4,000원이니까 4달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빅맥 지수를 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1,000원이 아니라 900원이다 라고 한다면 900원에 1달러 그러면 3,600원에 4달러겠죠. 그러면은 4,000원 중에 3,600원, 400원이 더 남네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4달러의 가격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4,000원. 4,000원을 환율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 1,000을 하면은 4가 나올 거고, 아니면 1달러에 900원이기 때문에 900으로 나누면 4.4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율이 상승했을 때 1,100원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1,100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이거는 좀 안 나와요. 대략적으로 3.64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빅맥 지수를 이렇게 구했을 때 이건 어떤 뜻이냐? 미국의 빅맥 지수는 달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빅맥 가격이 그냥 4겠죠? 4. 미국의 빅맥 지수는 4입니다. 그리고 달러 표시는 지워줄게요. 빅맥 지수는 그냥 숫자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네. 그럼 미국의 빅맥 지수랑 비교했을 때 요 4는 어때요? 얘는 원화 가치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원화 가치나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이나 미국의 빅맥 가격이나 똑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얘는 원화 가치가 똑같고 아주 적정 환율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지금 환율이나 아니면 그 환율로 따진 빅맥 가격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상태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환율이 떨어진 상태, 환율이 1달러에 9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과 미국의 빅맥 가격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빅맥을 달러로 표시한 이 빅맥 지수가 훨씬 크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나라 빅맥을 사려면 4.4달러가 필요해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가면은 빅맥을 하나 사고도 0.4달러가 남게 되겠죠? 우리나라 빅맥이 더 비싼 거예요.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의 4,000원이 지금 미국의 빅맥 가격보다 더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4,000원을 가지고 환전을 해서 얘를 가지고 환전을 해서 미국에 가서 빅맥을 산다면 4.4달러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남겠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4,000원이 4달러보다 큰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평가 가치가,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어서 적정 환율로 환율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요 경우에 3번의 경우에는 빅맥 지수가 4보다 훨씬 작아요. 그때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이고요. 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빅맥은 4,000원인데 그 4,000원을 가지고 환전을 해서 미국 가서 빅맥을 사 먹으려면 이만큼 4달러가 아니라 3.64달러 정도밖에 가지고 못 가요. 그럼 우리나라 4,000원으로 미국의 빅맥 하나를 못 사는 거죠. 우리나라의 빅맥 하나 가격인데 왜 미국 거는 못 살까? 우리나라의 돈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못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정 환율 수준이 어딘가 빅맥 가격으로 파악을 해본 게 바로 빅맥 지수였습니다. 빅맥 다 아시죠? 짬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따라딴딴딴 예, 이게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이 빅맥이 참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전에도 말했지만 이 빅맥 지수를 배우고 아 대단한 햄버거다 라고 해서 선생님 대학생 때 배달을 시켜 먹어봤는데 너무 작아서 실망을 했었던 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네, 이제 이런 빅맥 지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매력 기준 환율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구매력 네, 위 보기 전에 구매력 기준 환율, 다른 말로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빅맥을 사는 구매력과 미국 사람들이 빅맥을 사는 구매력으로 환율 수준을 파악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은 이게 2017년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빅맥 지수가 3.68 정도인데 미국 빅맥 지수가 5.6 정도로 매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빅맥 가격보다 우리나라 빅맥 가격이 훨씬 싼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보면 환율이 처음에는 1,900원이었대요. 엄청 높았다가 900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1,200원, 1,100원 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환율과 빅맥 지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근데 빅맥 지수가 어렵다면 그냥 한번 참고하고 나중에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